자, 지난 시간은 우리가 SSL과 SHTTP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자, 이번 단에 또 중요한 거. IP, 우리 TCP/IP에서 IP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프로토콜. 이거의 보안, IP 시큐리티, IPsek에 대해서 프로토콜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자주 쓰는 거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쵸? 우리 인터넷 프로토콜, 그쵸? 인터넷 프로토콜 IP는 데이터그램에 인증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인증 기능이 없어요. 그냥 전송 I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 주소잖아요. 저거에 숫자로 돼 있는 거 10.93.18.25 이렇게 그쵸? 숫자로 돼 있는 그러니까 인증 기능이 없지. 누구의 IP가 있는지 이런 것이 없잖아. 때문에 네트워크 상에서 메시지의 가로채기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낼 때 IP를 보낼 때요. 그쵸? 보낼 때 누가 이 IP를 가로채기해서 왜곡돼서 보낼 수 있어요. 개발된 보안 솔루션이다. IP 네트워크를 위한 안전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프로토콜의 모임을 갖다가 우리는 IPsek이다. 메시지의 기밀성을 위해서 사용자 데이터를 암호화하고요. 메시지의 무결성을 인증하여 중간에 변조되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요. 인터넷에 발생하는 트래픽 암호화의 중계, 우리 중계 여러분들 프락시 서버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뭐냐면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여기가 서버가 있잖아.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서버가 이렇게 통신을 해야 되는데 클라이언트와 서버에 이렇게 프락시 서버가 있어요. 프락시 서버가. 프락시 서버는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서버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가 일정 기간 동안 여기다가 저장시켜 놓잖아요. 그쵸? 서버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가 프락시 서버에다가 여기다가 저장시켜 놔. 그럼 다른 컴퓨터가 똑같은 걸 요청하면 요 서버에 있는 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프락시에 있는 걸 갖고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는 거 아니에요. 웹 서비스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프락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서버하고 통신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프락시하고 이렇게 통신을 해요. 그럼 이 프락시 서버를 가로치기 해갖고 여기서 IP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를 변조시켜버리면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 우리 공부했잖아. 그치? 피싱 사이트 같은 데도 갈 수 있죠? 서비스다. 그럼 그거의 일종이다. IP를 이용한 재생 공격과 같은 특정한 종류의 보안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IP를 감추는 거 쓰는 거야. 이것이 대부분의 뭐를 한 거냐면 우리 피싱 사이트로 보내잖아요. 나는 네이버에 접속했는지 알고 네이버하고 똑같은 했는지 알고 봤더니 피싱 사이트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럼 네이버에다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그쵸? 로그인 했는데 네이버인지 알았더니 아니야. 그러면 피싱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다 알아버리면 그쵸? 그 아이디 패스워드 가지고 이 해커가 네이버에다 그냥 여러분들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가지고 네이버에다가 어떤 그쵸? 로그인을 할 수 있죠. 아시겠어요? 네. 장비가 자신의 보안 요구에 맞는 보안 알고리즘 키를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 VPN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어요. 인터넷의 가상 공용망을 인터넷은 공용망이잖아요. 가상의 사설망으로 시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VPN이요.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적용해서 쓴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IPsek의 응용은 VPN. 서로 다른 네트워크 보안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터널 모드와 설명드릴게요. 트랜스포트 모드가 두 가지를 제공한다. 아시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브라우저에 보시다 보면 이 브라우저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마킹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웹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마킹되어 있는 게 있어. 이게 VPN 즉 IP 시큐리티가 실행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브라우저에다가. 그런데 여러분들 IP 여기 하려면 내가 어느 서버에다가 하려면은 내가 서버에다가 뭐를 보내려면 뭘 보내요? 나의 IP를 실어 보낼 거 아니야. 이 IP와 메시지를 암호화 시키려면은 내 브라우저에다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아니면은 구글 크롬에다가 뭘 깔아야 되냐면 VPN을 깔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VPN을 깔을 수 있는 게 여기 대부분의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여기 보시면 그쵸? 핫스팟 실드라고 하는 거 여기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핫스팟 실드라고 하는 데서도 요거를 그쵸? 요거를
깔아서 클릭해가지고 내 브라우저에다 하면 이게 내 브라우저에 깔려요. 그럼 내 브라우저에 깔리면은 내 브라우저에 뭐가 뜨냐면 요 아이콘이 내 브라우저에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내 브라우저는 지금 VPN이 깔려서 IPsek으로 통신할 수 있다라는 거야. 되셨어요? 그쵸? 그러면 내가 여기에 어떤 내가 VPN을 가지고 가고 있으면 내가 쓰는 이 IP의 그 IP 주소나 내가 쓰는 것들이 전부 다 암호화돼서 해당 서버로 시큐어 통신이 가능한 거야. 어디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은 뭐냐면 공용망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 회사 내부망에다가 내가 중요한 정보를 갖다 주거니 받거니 하려면 회사에 있는 VPN을 내가 접을 통해서 그치? 내 브라우저에 그치? VPN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통신할 수 있어. 그럼 마치 이 인터넷을 통하는 이 통신망이 회사와 나와의 비밀 통신망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렇죠? 그걸 갖다 우리 IPsek이다 그래. 아시겠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가 있어서 여러분들 재택학습하고 있잖아. 아시겠어요? 그 회사 같은 데, 야, 출근하지 말고 그쵸? 근무해. 이런 회사 많다고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재택근무하면 이 사람이 이제 집에서 근무를 하려면 회사 서버에 접속을 하고 여러분들 근무한, 그쵸?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인터넷망을 통해서 회사로 이렇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회사 정보라는 건 얘가 일을 하는 회사의 정보라는 건 기밀 정보잖아요. 그쵸? 기밀 정보잖아. 집에서 하는 것들은. 회사에서 하면 회사의 그 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회사에 보면 파이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는 안 나갈 거 아니야. 근데 바깥에서 인터넷이라고 하면 바깥에서 회사 내부의 업무를 하려면 여기다 데이터라든가 이런 인증 정보 같은 걸 남겨주려면 얘가 이 중간에 누가 가로채기를 하려면 회사에 관련된 얘가 보내는 정보 같은 것들을 다 중간에 가로챌 수 있잖아요. 그걸 못 가로채게 하기 위해서는 얘가 VPN과 VPN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 공용망을 사설망 같이 근무할 수 있어요. 재택 근무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안전하게 회사 내부에서 그치 안전하게 통신을 해서 근무하는 것 같이 그렇게 통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IPsek이 바로 VPN이라고 하는 것에 됐다는 거고 우리 많이 쓰는 거잖아. 그치?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회사 가지 않고 원격에서 회사 업무를 자연스럽게 그치 안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요걸 갖다 우리는 스마트 워크라고 그러나요? 스마트 워크, 재택 근무, 스마트 워크. 그러니까 스마트 워크라는 거, 재택 근무라는 건 이거 VPN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VPN을 하지 않고 집에서 회사 업무를 본다는 거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죠. 되셨어요? 그렇죠? 그거는 위험한 일이죠. 따라서 우리 VPN을 깔아서 해야 되죠. 이걸 갖다 우리는 IPsek이라고 여러분들 브라우저 같은 데 보시면은요. 이렇게 표시된 브라우저가 볼 수 있을 거예요. 핫스팟 이거 많이 깔아서 하시면 여러분들도 집에다가 이걸 까시면은 그쵸? 이게 그 여러분들의 IP를 노출을 안 할 수 있어. IP 노출 안 하면 누가 뭐를 했는지 암호가 돼서 날아가겠죠? IP 노출했어. 근데 이 IP가 우리나라는 불법이 아닌데 불법으로 해서 이 VPN을 못 쓰게 하는 나라가 많아요. 중국, 북한 이런 데 못 써요. 일부 나라에서만 이 VPN을 열어놨지 다른 나라는 이 VPN을 못 깔게끔 돼 있어.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깔아서 쓸 수 있어요. 재택학습, 재택수업. 아시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어떤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이 핫스팟 쉴드라는 데 가서 VPN을 설치해서 여러분들 쓰면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뭐 아이디라든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집에서 사용하는 IP 같은 것들이 안전하게 보호돼서 그치? 접속할 수 있죠. 됐어요? 자, IPsek의 전송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트랜스포트 모드가 있고요. 트랜스포트는 TCP/IP 네 번째 계층에 있다 그랬죠. 패킷에 출발해서 암호화 인정을 하고 요거 기존의 헤더로 전송하고 목적지에서 복호가 이루어지도록 호스트와 호스트 간의 직접적인 보안을 하는 것이 호스트와 호스트를 그치 해당 컴퓨터와 서버를 직접 VPN을 가지고 연결하는 걸 갖다 우리는 트랜스포트 모드라고 그러고요. 터널 모드는 그게 아니에요. VPN과 여기 회사의 VPN과 같은 구성으로 별도 서버가 있는 거예요. 출발 장치에서 일반 패킷이 보내지만
중간에서 IPsek이라고 하는 것을 탑재한 중계 장비가 패킷 전체를 암호화하고 중계 장비에 새로운 IP 주소를 붙여서 전송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잘 모르니까 한번 요 뒤에서 한번 볼게요. 자, 트랜스포트 통신은 뭐냐면 이렇게 컴퓨터와 서버 사이에 그쵸? 직접 통신하는 거예요. 직접. VPN과 VPN을 깔아놓고 그거 갖다 우리는 트랜스포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네, 트랜스포트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여기 보시면 원래는 트랜스포트 보안이 되지 않았을 때는 여기 그치? 트랜스포트 데이터와 IP 헤더를 갖는데 얘가 VPN이라든가 이런 IPsec 통신하면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IPsec 헤드와 IPsec 트레이를 붙여서 통신을 해. 그래서 이게 암호 통신되게 뭐와 호스트와 호스트 컴퓨터 사이에 이런 모드가 있고요. 그렇죠. 터널 모드가 있어. 터미널 모드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세요. 회사가 있고 여기가 이제 그 VPN 하면 VPN이 여기 이렇게 깔려 있겠죠. VPN 서버겠죠. 이거 VPN. 그렇죠. 그럼 회사에 있는 이 클라이언트는 그냥 클라이언트를 쓰는 거야. 자체 로컬 에어리어 망에서 쓰는 거야. 그럼 얘를 갖다가 이제 내가 어떤 그 통신하는 IP를 줄 거 아니야. IP를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여기 IPsec 게이트웨이라는 곳이 그치? 얘네들의 IP의 패킷을 전부 다 암호화시켜서 이렇게 보내는 거야. 이걸 갖다 우리는 터널이다 그래. 여러 컴퓨터의 그치? IP들을 그치? 보안 통신을 하는 건 우리 터널 모드다 그래. 아시겠어요? 근데 이 터널 모드 이렇게 했을 때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여기다가 웹브라우저 개인 컴퓨터 웹브라우저에다가 VPN을 깔아놓고 바로 회사에 있는 IPsec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회사에 있는 이 서버에다 접속해서 쓸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도 해도 되고 이런 통로 이렇게 게이트 IPsec 게이트를 사이에도 이렇게 통로로 만들어준 거 이걸 갖다 우리는 터널 모드다 그러고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회사에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컴퓨터는 IPsek을 깔아놓을 필요가 없는 거지. 얘네들 깔아놓을 필요 없죠. 얘네는 깔아놔야지만 깔아놓을 필요가 없잖아. 얘도 IPsek을 각각에 설치할 필요가 없이 그쵸? 그냥 클라이언트나 호스트 서버는 그냥 이용하는 상태대로 그냥 이용하시면 되고 그거를 중개 역할을 해주는 것이 IP 게이트 해주는 거죠. 얘네들 각각 깔아야 되는 거죠. 그 두 개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서 보실 때 일반적인 거 보실 때 여기 보시면 IPsec 헤드를 붙이고 나서요. 여기 new IP 헤드를 또 붙여요. 여기서 얘가 new IP 헤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터널 모드로 고속 터널 모드로 보내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터널 모드고 여기 시험에서 얘를 물어보고 퀴즈에서도 물어볼게요. 되셨어요? 네, 그리고 이게 우리의 IPsek이에요. IPsec. 되셨죠? 네. 자, 그러면 IPsek의 핵심 그 프로토콜 한번 좀 살펴볼게요. 핵심 프로토콜. 그치? IPsek의 핵심 프로토콜. 그치? 인증 암호화 및 헤더에 관련된 거, 인증과 암호화에 관련된 헤더, 그 다음에 키 관리에 관련된 거, 키 관리, 키를 서로 교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키 관리된 거. 그쵸? 헤더에 관련, 인증 및 암호화 헤더에 관련 건 AH라고 하는 프로토콜과 ESP라고 하는 거, 키 관리는 ISA KMP라고 하는 거와 IK가 있어요. 그치? 그 AH라고 하는 것은 오센티케이션, 인증 헤더의 약자예요. 인증만 하는 거예요. 인증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뭐고 서버가 뭐다라는 것을 서로 인증만 해줄 때 쓰는 거야. AH. 데이터 무결성 IP 패킷의 인증을 제공하고요.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를 기반으로 해요. AH는 MAC로 인증 시 MD5 SH1 이거 뭐예요? 기억나셔야 할 텐데 그죠? 해시 함수요. 인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키값과 IP 패킷의 데이터를 입력한 인증값을 계산하여 인증 필드에 기록하고 수신자는 같은 키를 이용하여 인증값을 검증해서 서로 인증을 검증한다. AH에서 하는 거야. 메시지 송신사로 표현된 장비가 실제로 그 메시지를 송신했다는 것을
수신자를 검증한다. 인증해서 쓰는 거니까. 중간 경로에 있는 장비들이 데이터그램에 어떤 데이터도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수신자가 검증할 수 있다. 이거는 뭐야? 무결성. 허가받지 않는 사용자가 메시지를 캡처한 뒤 나중에 재송신하는 재형 공격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재형 기능.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메시지를 중간에 캡처 가로채기 한다 그랬죠? 그걸 갖다가 우리 IP를 가지고 다시 공격할 수 있어요. 재형 공격. 메시지 인증, 데이터 무결성, 재형 공격 방어가 가능하나? 여러분들 여기 중요한 거 나오다. AH는 암호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암호화하지 않아요. 암호화라는 말이 없잖아. 그래서 기밀성 유지를 할 수가 없다. 자, ESP,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고, ESP는 Encapsulation, Rating, Security, Payload의 약자예요.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전송하고, 그러니까 뭐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딱 나온 게 기밀성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수신자가 받은 자료를 복구하여 수신한다. 기밀성 가능하다. ESP는. AHP는 기밀성 보호할 수 없다. 거기 시험에 나오는 거야. IP 데이터그램에서 제공하는 기능이며 데이터의 선택적 인증, 무결성, 재형 공격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쵸? AH와 달리 암호화를 제공한다. AH는 암호화 안 된다 그랬죠? 따라서 대칭키 알고리즘인 DES나 3DEPS를 쓴다. TCP, UDP 등 트랜스포 레이어에 있는 거죠. 등의 전송 계층까지 암호화할 경우 전송 모드를 사용한다. 전체 IP 패킷에 대한 암호화할 경우 터널 모드를 사용한다. 각각 이거 할 때는 전송 모드고, 그죠? 패킷, 전체 패킷을 뉴 값을 주잖아요. 그럴 때는 터널 모드를 사용한다. 데이터 기밀성, 출반지에서 인증, 데이터 무결성, 재형 공격 강요가 가능하다. 우리 키를 교환하는 거는, 키 관리는, 그죠? 인터넷 시큐리티 어소시에이션 앤 키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의 약자예요. ISA KMP. 시큐리티 어소시에이션을 설정하고 협상, 변경, 삭제 등 SA의 관리와 키 교환을 정의하나 키 교환 메커니즘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게 많이 쓰는 것이 IKE예요. 인터넷 키 익스체인지의 약자로 메시지 전달은 UDP를 통해서 전달되며 전송지와 수신지의 주소는 500번 포트를 사용하고, 그죠? 자동 키 교환을 담당하는 프로토콜이다. IK. 여러분들 잘 몇 번 읽어보세요. IK, ESP. 그렇죠? AH는 뭐 못한다 그랬어요? 기밀성 유지할 수 있는 암호를 못한다 그랬죠?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OTP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 많이 우리 쓰는 거예요. OTP요. 자, 여러분들 OTP라고 하는 것은, 그쵸? 원 타임 패스워드 OTP. 자, 원격 사용자 인증 시 발생하는 패스워드의 재사용 공격. 이 패스워드 재사용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패스워드를 누출할 수 있잖아. 패스워드는 누출할 수 있잖아. 공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매번 변경되는 일회용 패스워드가 OTP다라는 거죠. 원타임 패스워드의 약자예요. 네트워크 주변을 지나다니는 패킷을 도청을 통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로채기 하거나, 그쵸? 가로채기 해서 피싱 사이트로, 그쵸? 피싱 사이트를 이용해서 IP 패스워드를 알아내요. 그치? 재형 공격을 방어할 목적으로 생성하는 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패스워드가 계속 바뀌는 거야. 일회용 패스워드야. 우리 한번 패스워드 설정하면 계속 그거 갖고 로그인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거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일회용으로 계속 패스워드가 바뀌어요. 주로 높은 보안 수준의 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며 온라인 뱅킹 등의 전자금융거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죠? 점차 상거래의 니어 필드 커뮤니케이션 OTP 인증, 여러분들 카드를 갖다 스마트폰에 대면 바로 인증이 되거든요. 그거나 포털 및 커뮤니티 사이트의 인증이나 온라인 게임 사이트, 비트코인 아시죠?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 등의 인증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일반화되어 있다. OTP 발생에 따라서 시간의 동기화를 통해서 OTP 일회용 패스워드를 발생하는 방식과 질의응답의 비동기 방식으로 나눠져 있다. OTP 발생기의 종류는 토큰형이 있고요. 카드형,
SMS OTP 인증이 있겠고 스마트폰 어플 OTP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거 보셨어요? 은행 가서 5,000원 주면은 이런 기계를 하나 줘요. 5,000원이나 10,000원을 주면 요런 기계. 그쵸? 요런 기계를 줘요. 요 기계는 은행에 있는 인증 서버하고 얘하고 시간이 동기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단추를 한번 누르면은 여기에 번호가 6자리가 만들어져요. 6자리 번호가. 그럼 그 은행에다 IBK 기업은행에다 입력할 때 여기다 누르면 여러분들 아이디 누르고 여기에 누른 그 암호값을 그치? 입력을 하면 로그인이 되도록. 그치? 그럼 다음에 1분이 지나가면 또 다른 값이 만들어져요. 그럼 매번 내가 로그인 할 때마다 여기 요 토큰형 이 발생기를 가지고 그쵸? 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숫자를 그쵸? 요 은행에다 할 때 매번 바뀌는 요 번호를 입력을 해서 그쵸? 로그인을 해요. 이게 토큰형이야. 이렇게 기계가 있어. 기계를 갖고 다녀야 돼. 기계. 거리 모양으로. 이런 거 보셨어요? 네? 네. 요런 기계도 있어요. 요런 기계. 요거는 비대칭형 할 때 쓰는 거거든요. 요런 기계도. 그러니까 서버에서 어떤 응답값을 보내주면 그 응답값을 여기다가 만약에 서버에서 1111 이렇게 1을 6자 보내주면 내가 11111 6자를 누르면 여기가 또 다른 그쵸? 번호가 생겨요. 요 OTP가 생겨. 그럼 얘를 은행에다 입력을 하면 하면은 요 비밀번호를 가지고 그치? 로그인 할 수 있어요. 그러거나 여기 요렇게 카드형으로 지갑에 넣고 다닐 수 있는 OTP 발생기 카드도 있어요. 카드형이요. 요거를 클릭하면은 그쵸? 여기에 번호가 이렇게 6자가 만들어져. 그럼 우리 은행에다가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을 하려면 그치? 여러분들 아이디하고 요 6자리 번호를 넣으면은 인터넷 뱅킹해서 로그인 할 수 있어요. 그러거나 여러분들 NFC OTP 카드라고 해서 이 카드를 구입할 수 있거든요. IC 칩을 NFC. 그럼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다가 이 카드를 대면은 그렇죠? 여러분들 어디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접속할 때 요걸 카드를 대면 그 사이트에 자동으로 접속할 수 있어요. 이 카드형 OTP 발생기. 여러분들 우리 많이 하는 거 있잖아. 여러분들 스마트폰 번호 인증하십시오 그래갖고 인증키를 넣잖아. 인증키.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핸드폰 전화번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치? 그래서 여기다 클릭하면 인증번호를 발생했습니다 그러잖아. 그럼 우리 스마트폰으로 인증번호가 이렇게 6자리가 나오잖아. 그럼 여기다 인증번호를 입력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초가 막 흘러가고 있잖아. 30초 또는 60초가 흘러가잖아. 60초가 지나갈 동안에 이걸 받아서 309864를 여기다가 309864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서 클릭하면 그치? 인증됐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SMS. 이것도 OTP야. 요 번호도. 그러거나 여러분들 휴대폰에다가 여러분들 구글이라든가 네이버 같은 데 휴대폰 인증이 가능하거든. 휴대폰에다 어플을 깔아가지고요. 어플을 깔아가지고 그쵸? 네이버나 구글에 인증을 할 수 있어. 아시겠어요? 그러면 네이버나 구글에 뭐를 그 QR 코드 같은 것을 이렇게 찍으면 네이버에 요 QR 코드를 찍으면 네이버에 인증할 수 있는 6자리 번호가 여기 떠. 그럼 네이버에 여러분들 입력할 때 지메일을 보거나 네이버에 접속할 때 로그인할 때 이 번호를 집어넣으면 그쵸? 접속이 돼. 이걸 갖다 우리는 OTP다 그래. 원타임 패스워드. 이제 기억나시죠?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원타임 패스워드. 그러니까 이거 패스워드 매번 바뀌니까 패스워드 노출되더라도 문제가 없잖아. 패스워드가 많이 노출된다 그랬잖아요. 패스워드를. 마치 내가 국민은행 같이 국민은행에다 내가 접속을 했어요. 국민은행에 접속해서 국민은행 그쵸? KB 국민은행에다 접속을 했는데 접속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날리는데 이 중간에 누가 가로채기를 해서 그치? KB 국민은행이 아니라 그쵸? 피싱 사이트로 이렇게 보내요. KB 국민은행하고 똑같은 사이트를 보내서 여기다 은행인자고 내가 정상적으로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으면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내가 알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그럼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가지고 나와 같이 국민은행에다 뭐를 그치? 로그인해서 내 금융정보를 그쵸? 빼가거나 계좌 이체하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뭐야? 패스워드가 암호가 유출될 거 아니야. 근데 OTP로 하면은 이런 공격 못 하는 거죠. 패스워드가 맨날 바뀌는데 요 갖고 있는 건 나만 알 수 있는 건데요. 아시겠어요? 이걸 갖다 우리 OTP다. 되셨어요? 그쵸? 자, 그래서 자, OTP를 사용하는 방식은 이와 같이 동기식 방식과 비동기식 방식이 있다.
자, 시간에 의한 동기식 방식과 이벤트에 의한 동기식 방식, 질의응답 방식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저 뒤에 가서 우리 예를 하나 들을 거니까 그때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쭉 한번 볼게요. 시간 동기식 방식은 인증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공통의 시간을 응용하는 거야. 동기에서. 인증 서버도 그렇고 내가 갖고 있는 그쵸? OTP 기계도 토큰도 동기화시켜서 난수 값을 서로 발생할 수 있어. 해시 함수의 입력 값으로 해시 함수 또 나오네. 비밀 값과 현재 값을 입력하는 방식을 그 동기화 시간 여러분들 15초, 30초, 6초 어떤 건 2분도 있죠. 이것이 너무 길면은 패스워드를 입력관을 갖다 가로채서 다시 입력할 수 있잖아. 공격할 수 있잖아. 그래서 반복적으로 OTP 값이 자동으로 생성돼요. 여러분들 그 토큰을 이렇게 눌러서 클릭하고 있어. 1분 지나면 또 다른 숫자로 바뀌어요. 얘네들. 아시겠어요? 네. 사용하기 편리하고 보안성이 우수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다. 그치? 그치만 뭐예요? 휴대하기 나쁘겠죠. 휴대하기 나쁘죠. 그러니까 우리 그 카드형 OTP가 있다 그랬죠. OTP 토큰과 인증 서버의 시간 오차와 그쵸? 시간과 그 인증 서버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OTP 기계가 토큰이 서로 시간이 안 맞으면 이건 그 로그인이 안 되겠죠. 토큰의 분실에 따른 문제. 토큰을 잃어버리면 그 토큰을 가지고 그 나와 같이 그치? 로그인할 수도 있죠.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겠죠. 동기화 시간이 길어지면 OTP 번호를 가로채서 대신 그 기간 내에 시간 내에 2분이다 그러면 2분 내에 그걸 OTP 번호를 가로채 가지고 나 대신 그걸 입력해서 쓸 수 있겠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OTP의 암호화, 복호화 이런 기술이 적용할 수 있다. 자, 우리 질의응답 방식은 사용자 개인 식별 번호나 ID 값을 그쵸 내가 전송을 하면 그치 내가 그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어서 내가 로그인하고자 하는 서버에다가 아이디 값을 전송을 하면 또는 전화번호 휴대폰번호를 전하면 난수 값을 발생을 해서 그 질의 값을 사용자에게 전달을 해요. 그럼 사용자는 아까 우리 입력하는 그 토큰이 있다 그랬잖아. 그 OTP 토큰에다가 서버가 발생해주면 만약에 111 이렇게 했다 그러면 OTP 토큰에다가 111 하면 OTP 토큰이 그치 222 이렇게 또 만들어진다 그래봐. 그럼 응답 값을 또는 서버 인증자가 보낸 질의 값을 다시 서버로 보내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토큰에 입력하면 2 값을 보내거나 아니면 그냥 서버가 보내준 값을 서버가 111 보내줬으면 아까 우리 저 SMS 인증하는 것 같이 그 111을 다시 보내면 인증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OTP죠. 기존의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보안카드의 질의응답 방식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보안카드 가지고 계좌이체 시키고 그래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인증이 끝나면 보안카드에 있는 몇 번을 놓으라. 그럼 그 보안을 찾아서 놓아야 되고 보안카드에 있는 몇 번을 놓으라 그러면 그걸 놓아야 돼요. 6자리가 되거든요. 보안카드 또는 SMS 인증 아까 했잖아요. 그쵸? 응답박 가로채기를 통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응답값 그쵸? 암호화와 보호화 기술이 필요하다. 이거를 좀 보안해서 만든 게 이벤트 형식이 있거든요. OTP 토큰과 인증 서버의 동기화 인증 횟수를 기준으로 인증 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인증 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OTP 토큰에서 생성하는 된 비밀번호 횟수와 인증 서버가 생성한 비밀번호 생성 횟수가 자동으로 동기화되어 시간 동기화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 이 시간 동기화 문제점 개선하는 것이 바로 이벤트고 이벤트 동기화에는 인증 횟수를 쓴다는 것. 인증 횟수 사용 이런 말이 나오면 이벤트. 되셨죠? 자, OTP 시간 동기화 방식은 그쵸? 시간에 의한 동기잖아요. 시간 동기화 방식은 보세요. 맨 먼저 시간 타임 시드를 같이 갖고 있는 거야. 시드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시드. 그쵸? 시드. 그래서 OTP 생성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여기다 이렇게 눌렀더니 1, 2, 3, 4, 5, 6이 나왔어. 아시겠어요? 그럼 1, 2, 3, 4, 5, 6가 있으면 내가 눌렀잖아. 그럼 1, 2, 3, 4, 5, 6이잖아. 그럼 내 컴퓨터에다가 나의 아이디하고 1, 2, 3, 4, 5, 6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러면 이 로그인 서버가 그치? 여기 인증 서버가 있어가지고 인증 서버에서 요 핀에 해당되는 것은 1, 2, 3, 4, 5, 6이 왔으니까 그러면 얘는 다시 똑같이 계산하면 하고 똑같이 동기가 됐으니까 얘도 1, 2, 3, 4, 5, 6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1, 2, 3, 4, 5, 6이다 그러면 요청된 값하고 응답 값이 서로 1, 2, 3, 4, 5, 6이니까 그럼 여기다 로그인 시켜주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되셨죠? 네. 그쵸? 질의응답 방식은 이건 비동기식 방식이죠. 비동기식 방식. 비동기식 방식. 비동식 방식이죠. 자, 비동식 방식은 뭐냐면 보세요. 이거 볼게요. 지리적 사용자 식별 정보를 이렇게 보내는 거야. 아이디 값이나 아니면 핸드폰 번호 이런 걸 보내겠죠? 아시겠어요? 보내면 두 번째 얘가 지리 값을 여기다가 보내요. 숫자 6개를 또 보내요. 내가 여기다가 아이디 값을 보냈어. 아이디를 보냈어. 유저 아이디를. 그럼 지리 값으로 여기다가 111 이렇게 6자리를 보냈어요. 보내면 얘가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OTP 토큰 기가가 있죠. 여기다 111 그러면 얘는 999-428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얘는 응답값 999-428을 갖다 얘가 입력을 시키면, 그쵸? 그러면 이 식별 정보에 의해서, 그치? 999-428이라고 하는 식별 정보를 요청을 하면 지리값을 다시 보내줘요. 그럼 999-428 얘도 똑같은 걸 계산하고 있겠지. 그래서 응답값을 전송하면, 그치? 응답값 검증이 인증돼서 하는 방법. 그런데 여러분들 스마트폰 SNS 우리 인증이 있잖아. 그건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여기다가, 그쵸? 핸드폰 번호, 그치? 핸드폰 번호를 갖다가 전화번호를 여기다 보내잖아요. 그럼 인증 서버에서 인증 번호 6자리를 줄 거 아니야. 1, 2, 3, 4, 5, 6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가 OPT 토큰을 가는 게 아니고 이거 받은 1, 2, 3, 4, 5를 바로, 그쵸? 지리값에 대한 것을 챌린지라고 그래요. 지리값에 대한 응답값을 바로 1, 2, 3, 4, 5, 6 이렇게 보내면 아, 그 사람이구나. 맞다. 그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인증할 수 있겠죠. 이걸 갖다 비동기식 질의응답 방식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용자 식별 정보를 로그인 서버에다 전송하면 로그인 서버는 다시 인증 서버에 전송하고요. 인증 서버는 질의값을 챌린지라고 그래요. 챌린지 리스폰스 이렇게 챌린지를 로그인 서버에서 전송하고 로그인 서버는 다시 클라이언트에 전송하고요. 클라이언트는 받은 질의값을 OTP 토큰에 입력하고 응답값을 생성하면 클라이언트는 생성한 응답값을 로그인 서버에 전송하고 다시 인증 서버에 전송해서 인증 서버는 받은 응답값을 검증하여 인증을 하는 거다. 이게 바로 OTP다. 되셨어요? 그쵸? 자, 이와 같이 이번 단원에서 조금 할 양이 많아서 말이 빨랐죠.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어렵죠? 자꾸 들어두시고 자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번 단에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SEC이라고 하는 SET 프로토콜과 전자상거래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인 SET 프로토콜, 그 다음에 SSL TLS 프로토콜, 그렇지만 SHTTP 프로토콜, IPsec 프로토콜, OTP까지, 그렇죠?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전자상거래 포함 프로토콜에 대해서 쭉 같이 살펴봤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단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SET 프로토콜에서는 인터넷의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 결제를 위해서 개발했다. 그치? 기밀성, 인증, 무결성, 부인 방지 모두를 다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복잡하고, 그치? 속도가 느리다. SSL 보안 프로토콜은, 그쵸? 여기 좀 하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 웹 기반의 안전한, 요 SSL을 설명해. 웹 기반의 안전한 상거래 서비스로 해서 네스캐페가 개발했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암호화를 위해서 핸드쉐이크, 체인지 사이퍼 스펙, 그쵸? 레코드, 얼럿 프로토콜이 추가됐다. 기밀성, 인증, 무결성은 보장하지만 여기 여러분들 부인 방지는 못한다 그랬죠? 퀴즈에 내볼게요. SHTTP 프로토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것도 조금 들어가야 되겠네. 요거. 얘는 SHTTP 프로토콜을 설명한 거야. 되셨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HTTP의 월드와이드 웹 안전 서비스 목적으로 하고 기밀성, 인증, 무결성, 부인 방지, 보장을 할 수 있고요. 그쵸? IPsec 프로토콜은 인터넷 프로토콜 IP는 데이터그램의 인증 기능이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상에서 메시지를 가로채기,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서 개발된 IP 보안 솔루션이다. VPN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여러분들 OTP 공부하셨죠? 원타임 패스워드 한 번, 그치?
그 매번 발생하는 패스워드다. 여기까지 공부하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에는 우리 전자상거래 보안의 마지막 기타 전자상거래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아시겠어요? 다음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전자지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전자지불, 그쵸?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전자입찰, 전자투표, 전자문서 교환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EBXML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무선 우리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전자상거래 많이 하죠. 쿠팡이라든가 지막 끼는 거 많이 하죠. 그랬을 때 전자상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차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번 단어는 우리 애플리케이션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에요.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공부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언젠가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응용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조금 사회적으로 이제 그 거리두기라든가 코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잠잠하지만 끝까지 위생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건강히 잘 지내시다가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그쵸?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자상거래 보안 프로토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